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 즉 IQ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정서지능의 중요성 때문이죠. 정서지능, 즉 EQ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정서지능이 낮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게 되며 이는 대인관계에 큰 장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과장님께 오전에 드린 파일 확인해 보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때 과장님의 대답이 내가 그걸 안 받겠냐?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 라고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런 반응은 질문한 직원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의 이러한 대답은 자신의 정서지능이 낮음을 드러내는 예로 볼 수 있죠. 타인의 기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 바쁘긴 하지만 중요한 거니까 곧 확인해 볼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요청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서지능은 단순히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고 신뢰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합니다. 반면 일부는 아무리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겪곤 하죠. 이러한 차이는 대체로 조망수용 능력의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조망수용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곤 하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 주변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능력이죠. 이러한 공감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경청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주며 더 깊은 대화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자아인식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아인식은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들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처럼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은 나의 것이라는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대응 방법을 선택하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죠. 인간관계의 복잡한 세계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끝없는 미로와 같아서 논리적인 증거와 논증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기란 매우 드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논리적인 증거만을 내세워 대화를 이끈다면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동물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결정과 행동은 논리보다는 감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관계는 유연함과 탄력성을 요구합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듯 우리 역시 인간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내면의 원칙과 가치는 변치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도 때로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타인의 배려와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기분과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죠. 인간관계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최고 수준이 아니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잘생긴 친구보다는 내가 편하게 느끼는 친구와 더 오래 지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 습관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카페에 가곤 하죠. 이 경우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커피 안 마셔. 이는 자신이 커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카페 방문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카페 방문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이는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아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경우 나는 그냥 물 마실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은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타인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가끔 우리는 서로 다른 취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서지능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이견이 있을 때 솔직하면서도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데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나 행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이를 경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상대에게 경고를 주는 것과 같아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정서지능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타인과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